네, 이번 시간에는 자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2017부터는 자막을 만드는 방법이 조금 좀 바뀌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처럼 새로운 텍스트 레이어를 이용해서 자막을 넣는 방법으로 바뀌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고 있었던 타임라인에 그 비디오 레이어 창을 갖다가 클릭해 주신 다음에 메뉴 부분에 가시면 그래픽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 밑에 보면 메뉴가 5개가 나옵니다. 이 5개의 메뉴는 가로쓰기 하는 텍스트, 세로쓰기, 그 다음에 사각형이나 원형을 그리는 것, 저희는 그냥 기본적인 가로 텍스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뉴 텍스트 레이어라고 지금 이렇게 빨간 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도구 상자에서 타입 트리라고 하는 녀석을 선택해서 원하시는 부분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자막을 갖다 넣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우고 저는 여기다가 테스트 자막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글자를 갖다가 입력을 하면 이 뒷부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아니면 엔터를 치시면 줄이 바뀌기 때문에 엔터 치지 마시고 그 앞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거나 왼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마지막 글자 입력한 것까지 표시가 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의 위치를 갖다가 선정을 해주셔야겠죠. 원하시는 부분으로 이 녀석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 툴 V를 갖다 눌러주시고 이 녀석을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넣게 됩니다. 자, 얘를 저희 오른쪽 하단에다가 이렇게 놓도록 하죠.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기본 자막은 흰색이면서 뒤에 만약에 흰색이나 밝은 하늘이 보인다면 텍스트를 갖다가 읽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조금 그림자를 주거나 테두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비디오 레이어에 아까 우리가 2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디오 레이어의 2 부분에 있는 이 녀석이 지금 자막인데요. 자,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지금 그래픽이라고 하는 녀석이 보이는데, 자, 확대를 좀 해서 보도록 할까요? 테스트 자막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선택 툴을 지정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막에 보여질 부분, 자, 저는 이 부분 여기서부터 보게 하겠다. 그러면 이 녀석을 갖다 플레이드를 놓고 여기까지 이렇게 위로 왼쪽으로 쭉 끌어주시고, 그다음에 영상에 여기까지 나오게 해줄 거야 라고 하시면 이렇게 쭉 끌어서 자막이 표시가 될 시간을 이렇게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먼저 지정을 해 놓고요. 자, 위치 원하시는 곳에다가 이번엔 왼쪽으로 한번 갖다 놓을까요? 자, 한번 움직이고 또 움직였다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움직인 부분이, 이게 지금 저희가 만드는 자막이 스틸 자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위치를 지정해서 자막이 표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얘를 갖다 움직일 수 있겠죠, 애니메이션을 주면. 그런데 오늘은 기본적인 자막을 갖다가 쓰고 위치시켜서 테두리를 주거나 그림자를 주는 방법까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자막의 위치를 갖다가 잡고, 자, 글자의 크기, 그 다음에 테두리 같은 것들은 어떻게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자막을 갖다가 먼저 선택을 하시고 밑에 타임라인에서 자막을 선택하시고 소스 모니터에 가시면 이펙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죠. 눌러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막하고 관련된 이 테스트 자막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이죠.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녀석. 자, 여기 보시면 소스 텍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이 녀석 밑에 이 부분, 지금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폰트라고 이렇게 설명이 뜨고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여러분 컴퓨터에 지금 사용되어 있는, 설치가 되어 있는 폰트를 갖다가 쭉 보여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폰트를 갖다가 지정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폰트 선택을 하셨다면 폰트의 속성이 있겠죠. 두껍게 해줄 거냐, 아니면 얇게 줄 거냐, 아니면 뭐 기울여 쓰기를 할 거냐, 아니면 라이닝을 쓸 거냐. 저는 여기서 세미볼드 갖다 지금 선택을 한 거고요. 그 옆에 보시면 지금 100이라고 뜨는 이거 뭐냐, 이 슬라이드를 갖다 움직여 보시면 글자의 크기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뭐 이 상태에서 한 55 정도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뭐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인 워드 프로그램에 쓰는 것처럼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그다음에 이거는 뭐 문장 같은 거 쓰거나 쓸 때 이거는 탭이라고 해서 그 일정 간격을 갖다가 건너뛰면서 띄어쓰기 같은 것들 할 때 쓰는 것들인데요. 지금 저희는 쓰진 않습니다. 자, 이 녀석은 숫자를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자, 마우스를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시거나 왼쪽으로 움직이시면 지금 이제 0에서부터 쭉 올라가거나 기본 0이고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지금 마이너스 200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지금 쫙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녀석은 자간, 글자와 글자의 간격을 갖다가 얼마만큼 떨어지고 얼마만큼 붙게 해줄지. 기본 디폴트 값이 0이고 얘를 갖다 너무 붙여 쓰시면 그 글자들이 서로 이렇게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 깨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정 수치를 갖다가 봐가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녀석은 로마 문자의 자간을 조절하는 커닝입니다. 이 녀석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도 값이 올라가도 별 표시가 없는데 얘는 줄 간격을 갖다가 표시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글자의 색을 바꾸거나 테두리의 두께, 색, 그리고 그림자를 어떻게 지정할 건지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좀 잘 보기 위해서 먼저 글자를 좀 키워놓고 효과가 좀 잘 보이도록 글자를 키워놓고 테스트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가운데에다가 글자를 위치한 다음에 이 부분에 테두리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두 번째 메뉴인 스트로크에다가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 저는 글자의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주시면 글자의 테두리가 아주 검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얇아서 안 보이죠? 요 밑에 스트로크 옆에 보시면 그 숫자가 있는데 1.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스트로크의 두께.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에 있는 위쪽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일씩 숫자가 올라가고요. 자, 보이시죠? 쭉 올려주면 계속 두꺼워집니다. 이 글자가 테두리가 너무 두꺼워지면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이죠?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배경과 글자가 분리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 정도만, 그 수치 정도만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얇게 테두리만 표현을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런 거 좀 싫어요. 그럼 자막이 너무 밝은 데서는 이 상태로 두면 나중에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는 저는 섀도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섀도우 메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섀도우를 키자마자 그냥 껐고 키자마자 밑에 이렇게 블랙으로 굉장히 진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섀도우에는 다시 메뉴가 4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림자의 투명도를 조절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각도라고 되어 있는 각도기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숫자는 글자의 그림자가 표현이 되는 위치. 일반적인 위치는 이렇게 135도 정도가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그림자가 위치하는 각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옵션, 이 녀석은 움직여 보시면 되죠. 어떤 것? 그림자가 얼마만큼 글자하고 떨어져 있을 것인지 그 그림자하고의 거리를 갖다가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림자가 너무나 선명하게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좀 너무 그림자 같지 않죠. 그림자가 그림자 같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처럼 만들어 주려면 약간 블러링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 마지막 옵션입니다. 값을 갖다가 너무 많이 주시면 컴퓨터에서 계산을 하느라고 자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도 적정 수치를 좀 보시면서 작업을 좀 해주시는데, 일단 테두리가 약간 좀 뿌옇게 뭉개질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수치만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포지션, 스케일 이런 것들은 뭐죠? 스케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자의 크기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글자를 갖다가 조금 더 크거나 작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포지션은요, 우리가 위아래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였던 것처럼 이 마우스를 갖다 이용해서 글자를 끌고 다니면 여기 이 값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앞쪽에 있는 건 좌우의 값들,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는 상하의 값입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의 값. 그래서 이 녀석을 X축으로 움직이고 싶다. 이렇게 이 값을 이용해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움직이면 이 부분이 이렇게 X축으로만 바뀌게 되고요. 이 부분은 위아래 Y축으로만 값을 이용해서 자막의 위치를 갖다가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 초시계 모양으로 되는 이 녀석들은 나중에 다 애니메이션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값들이나 애니메이션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모션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부분에다가 자막을 갖다가 넣고, 자,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서 저 자막이 여기 이 장면에서 끝나야 되는데 다음 장면까지 넘어갔는데 어떡하죠? 예. 끝나야 될 장면에다가 마우스 놓고, 예. 이 녀석을 이렇게 쭉 안으로 당겨 주시면, 보시면 왼쪽 창과 여기 보시면 이쪽 창에서는 보이는데 이 다음 컷에서는 안 보이게 되죠. 플레이 헤드를 정확하게 놓고 자막의 위치를 이렇게 끝으로 잡아당겨 주시면 플레이 해볼까요? 자막이 조금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앞에서 끝났기 때문에 조금 먼저 빠지죠. 예, 똑같이 끝나야 되는데 딱 맞춰주시고 동시에 이렇게 딱 없어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막 페이드로 만들어서 페이드로 없어지게 해줄 수 있어요. 이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물론 이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페이드 아웃으로 자막이 사라지게 해주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화살표를 갖다 눌러보시면요 여기 이펙트라고 하는 그 탭이 있습니다. 이펙트라는 탭을 갖다가 눌러보시고 여기 이펙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펙트가 있는데 비디오 이펙트 밑에 비디오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를 갖다 열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장 많이 쓰게 될 디졸브, 그 다음에 여기에는 크로스 디졸브를 갖다 선택해서 자막의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자 이렇게 크로스 디졸브라고 하는 녀석이 되어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확대를 해서 볼게요. 크로스 디졸브라고 하는 녀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막 부분에 디졸브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플레이해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자막이 페이드 아웃 되면서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오른쪽 버튼을 갖다 눌러서 Set Transition Duration, 이거를 25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이거 줄이고 싶어요. 19프레임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줄어들거나 아니면 여기 마우스를 잘 대시고 이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쭉 당겨 주시면 크로스 디졸브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줄어들면 그만큼 빨리 사라지는 거겠죠? 네, 지금 보신 것처럼요. 그럼 앞에는 어떻게 하나요? 앞에 자막이 들어올 때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퍽 하고 나오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페이드 인으로 나타내게 해주고 싶은데요. 예, 이때도 그냥 크로스 디졸브를 쭉 당겨서 이 앞쪽에 지금 색깔 이렇게 변할 때 있죠? 이때 마우스를 딱 떼시면 이렇게 크로스 디졸브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 녀석 당겨서 반 정도만 놔두고 플레이 해볼까요? 네, 페이드 돼서 자막이 보이다가 사라질 때는 이렇게 페이드가 되는 자막을 갖다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든 자막에 다 이렇게 페이드 갖다가 넣어 주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자막에다가 페이드 갖다가 넣어서 표현을 하시고자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